지방하고 수도권, 서울 쪽하고 차이는 지방에는 이제 환자 풀이 아무래도 지방에 좀 적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질환을 같이 막 치료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뭐 유방암 수술도 하시고 뭐 다른 암 수술도 하시고 이런 수술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관심이 좀 분산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유방암만 진료하시는 분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을 선택하실 때 이분이 좀 유방암을 전문하시는 선생님이신지 이런 것 정도는 좀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18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지난 8월 달에 시청자분들이 궁금했던 질문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하나씩 좀 보겠는데요. 84세인 엄마는 24년 3월 구불 결장암 수술로 3기 진단을 받으시고 항암은 안 했다고 하시고요. 24년 9월에 복막전이 진단을 받으셨는데 치매도 있고 거동도 불편하셔서 항암을 아예 포기했다고 하네요. 근데 병원에서 항암 치료나 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호스피스 병동을 연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생각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담당 주치라 하더라도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84세라는 절대적인 나이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 환자분도 80세 넘으신 분도 항암 치료 하시는 분이 계시고 호르몬 치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양합니다, 사실은.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분의 체력과 그리고 어떤 병발 질환이 있느냐,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항암 치료를 받고 뭔가 암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 그만큼 오래 사실 수 있다라는 거는 확실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항암 치료를 하다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호스피스 케어를 받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암을 안 하는 환자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것도 이분이 아마 보호자 가족이신 것 같은데, 아까 항암 치료를 안 한다고 하시니까 어머님이 항암 치료를 안 하는데 암이 어떻게 나빠지고 있는지, 암이 그대로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호스피스 병원에 지금 들어가서 입원해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쪽에 한번 가시면 뭔가 암에 대한 검사 같은 건 하는 게 의미는 없고요. 좀 여생을 좀 편안하게 통증 없이 보내도록 뭔가 진통제라든지 영양 공급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시게 되고, 병원 밖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 암 치료를 안 하고 있는데 암의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피 검사나 CT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를 아예 안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검사가 필요하면 해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댓글인데요. 가끔 보면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할 거예요 라는 암 환자들이 많은데 진짜 고집 센 환자들 많아요. 전 치료 중일 때 생활 습관과 식생활을 확 바꾸면서 모든 치료를 받고 난 뒤 종양내과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더군요. 완치되셨습니다. 합격입니다. 계속 이렇게 사시고 더 이상 얼굴 볼 일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암에 걸린 후에 어떤 생활 습관을 싹 바꿨다, 이런 것이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환자들 중에도 본인께서 거의 40년간 술과 담배를 매일매일 즐기셨는데 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 즉시 이 모든 것을 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또 그 다음에 오시면 또 계속 물어봐드리죠. 그거 끊으셨죠? 계속 유지하고 계시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드리는 편이고요. 특별히 이런 생활 습관, 예를 들면 비만 같은 것이 암에 이제 안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방암이라든지 자궁 내막암이라든지 이런 환자분들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는 거, 살 뺄 수 있도록 운동하고 이런 것들 하시는 것을 칭찬해 드리는 편입니다. 자궁 내막암 1기 로봇 수술하고 1년입니다. 고혈압 당뇨가 있는데 위고비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위고비, 즉 살을 빼는 약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1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자궁 내막암은 비만과 아주 연관성이 높은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기면 항암 치료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고, 단지 이제 앞으로 경과 관찰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게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비만을 잘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한 가지는, 만약에 4기 암 환자가 있어요. 자궁 내막암 4기 환자라고 합시다. 4기면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암 치료를 하면서 살이 오히려 빠질 수도 있고,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항암 치료를 아예 하지 못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일부러 위고비를 맞으면서 살을 뺀다? 이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암 치료에 그때는 이제 집중하셔야 되고 오히려 영양 섭취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지 3기나 4기처럼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위고비 같은 이런 살 빼는 약은 절대로 하지 않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또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유방암 4기에 제 환자가 계셨는데 이제 여성 호르몬 억제하면 이제 갱년기 증상 때문에 굉장히 살찌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20kg 찐 환자가 있었는데 저희 가정의학과에 의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의학과 선생님께서 위고비라는 약을 처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6개월 이상 됐는데 거의 10kg까지 빠진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유방암 표준 치료가 확립이 되었다는데 지방 사람들은 1기에 발견되었더라도 암에 걸리면 큰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이 좋지 않은가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큰 차이가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남기셨거든요. 1기라고 여기에서 이제 특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1기면 사실은 치료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이제 수술 잘 하고 항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거고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지방하고 수도권, 서울 쪽하고 차이는 지방에는 이제 환자 풀이 아무래도 지방에 좀 적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질환을 같이 막 치료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뭐 유방암 수술도 하시고 뭐 다른 암 수술도 하시고 이런 수술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관심이 좀 분산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아무래도 유방암만 진료하시는 분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을 선택하실 때 이분이 좀 유방암을 전문하시는 선생님이신지 이런 것 정도는 좀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집이 지방이라서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고민하고 아직은 이제 100% 정답을 내리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이제 사실 그 이유가 암은 엄청 중한 병은 맞는데 응급인 질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분들이 뭐 KTX라든지 다 타고 서울로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료진의 차이 이런 거는 이제 많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지방에도 권역 병원들이 있고 암센터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1기로 딱 끝이면 좋은데 이제 향후를 좀 생각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재발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 이유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장암 3기 수술한 지 9개월 지나고 항암을 10차까지 받았어요.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올린 영상 중에 정확히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 저희가 띄워드릴 테니까 그걸 꼭 정주행하시고요.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음식이 어느 정도 재발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연구 결과들이 꽤 있습니다. 음식 중에서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도 저희가 알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탄 음식, 술, 가공육, 적어도 앞에 말씀드린 3가지 요거는 절대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지중해식이라고 많이 말씀드리는 음식들을 주로 많이 드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이제 두 번째 운동 측면에서는 운동은 꼭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동이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5일 동안 하셔야 되거든요. 빨리 걷기 운동 일주일에 5일 30분씩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근데 빨리 걷기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조깅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조깅을 하게 되면 등에 땀이 더 많이 날 거고 조금 더 심박동수가 더 빨리 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횟수를 좀 줄이셔도 돼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잘 하시면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질문을 또 하신 분이 계시네요. 정말 궁금합니다. 알코올과 가공육은 1급 발암물질로 알고 있어요. 교수님들도 술을 마시고 가공육을 드시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뭐 사람들에 따라 조금은 다를 것 같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먹진 않고요. 저도 회식하면 술을 가끔 마시고 뭐 가공육은 가급적 안 먹으려고는 합니다. 사실은 그걸 이제 안 좋다라는 걸 알고 나서는 가급적이면 안 먹으려고 하는데 사실 술은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전혀 안 먹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학회 활동도 하고 뭐 하다 보면 조금씩 마시는데 뭐 단지 뭐 조금 마셨다라고 해서 그게 뭐 당장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단지 이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이건 의사들마다. 네, 현실적으로는 마신다.
예, 마신다라는 게 현실적인 어떤 지금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확실히 이제 술은 불과 몇 년 전보다 사람들이 좀 덜 마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요즘에 지금 거의 많이 안 예, 먹더라고요. 많이 안 마시고요. 젊으신 분들도 그러니까요. 막 새벽까지 마시고 이런 문화가 분위기 없어진 자체가 문화 같아요. 조금 그렇고. 얼마 전 가족이 전립선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별이 되자 저도 암에 대한 공포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얼마 전 대장내시경과 위내시경은 받았는데 난소암이나 췌장암, 신장암 같은 암들은 내시경도 없고 건강검진할 수 있는 방법이 혈액검사밖에 없는 건가요? 통증을 느끼고 나서 병원에 가면 늦었을 때가 많은데 아직 건강검진으로 여러 암들을 정확히 검진할 수는 없는지 궁금해요. 이런 것이 이제 메디컬 언맷 니드죠. 계속적인 미충족 수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암검진에도 5대암, 6대암 이 암들 빼고는 난소암이나 췌장암, 신장암 포함해서 이런 암들은 이제 스크리닝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혈액 검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종양 표지자 외에도 피 속에서 암 돌연 변이를 발견한다든지 또는 암 DNA를 발견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현재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영상 검사를 몇 년마다 한다든지 또는 몇 개월마다 한다든지 이런 걸로는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이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극복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예전보다 그 질문의 퀄리티가 엄청 올라가신 것 같아요. 다들. 확실히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암종복 구독자님들께서 이제 저희 영상을 굉장히 잘 봐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에 저희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뿌듯하고요. 잘 보셨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확실히 질문의 퀄리티가 확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의 질문들은 사실 우리 의대생들과 이렇게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렇게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니까 소통도 잘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를 좀 종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활발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